사택 앞에 두 지원. 윤지원은 짐을 든 채 사택문 앞에 선 석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윤지원이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묻자 석지원은 짐을 내려놓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자격으로 들어오는 건데 윤지원 씨가 막을 이유 있냐? 자격이요? 윤지원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갔습니다. 오늘 취임식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내에서 사는 게 어울리긴 하겠네요. 엉망이라니 주민들은 즐거워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었냐? 석지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만 보고하라는 취임식 기획안 네가 승인한 대로 했는데? 윤지원은 그의 태연한 태도에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진짜 왜 그래요? 아버지랑 무슨 싸움이 있든 나한테까지 이러지 말라고요. 석지원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린 18년 전 고작 3개월. 그걸로 끝?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 같은 게 남아있는 거 아니면. 그가 말을 덧붙이려던 찰나 윤지원은 그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미쳤어요? 내가. 그녀는 과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석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지원은 그런 윤지원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을 리 없지. 그는 사택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고 윤지원은 멍하니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지원의 집 거실. 늦은 저녁 윤재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안경을 벗으며 윤지원을 불렀습니다. 윤지원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아, 윤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모르겠냐? 저놈이 여기 들어온 이유? 윤지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석지원 얘기예요? 그녀는 핸드폰을 던지듯 옆에 내려놓으며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윤재호는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냐? 내 눈엔 안 보이냐? 윤지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유라고는 나 괴롭히려는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취임식도 망쳐놓고 사택으로 들어가겠다고 우기고 분명히 나한테 앙심 품고 온 거예요. 윤재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저놈이 왜 그렇게까지 할 것 같냐? 괴롭히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하냐? 윤지원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설마 그 고작 3개월 사귀었던 걸 아직도 못 잊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윤재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많다, 지원아. 그게 내 단점이지. 뭘요? 윤지원이 따지듯 물었지만 윤재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지원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윤재호의 말이 자꾸 되새겨졌습니다. 너 정말 모르겠냐? 석지원의 질투? 윤지원과 석지원은 취임식 뒤풀이로 어지러워진 식탁을 정리하다 설거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원이 물컵을 씻어 건네면 석지원이 수건으로 닦아 똑바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거품 남았잖아. 석지원이 윤지원을 흘겨보며 컵을 다시 씻었습니다. 거품 안 남았거든요. 아, 진짜 완벽주의자라니까. 윤지원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석지원은 일부러 더 짜증나는 말투로 맞받아쳤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당신 성에 안 차잖아요? 아니, 교생 공문수 씨가 그렇게 잘나셨나 봐요. 설거지도 잘하시겠네. 윤지원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흘겼습니다. 왜 또 공문수 얘기예요? 설마 질투하시는 거예요? 석지원은 순간적으로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투요? 아니요, 7살 연하랑 연애라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지원은 그 말에 마른 수건을 들고 잠깐 멈춰서 석지원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신경질적인 듯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난 7살 연상도 연하도 딱 좋던데요? 동갑만 아니면 돼요, 저는. 그녀의 말이 석지원을 겨냥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석지원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다가 컵을 놓치는 바람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윤지원이 물 묻은 옷을 닦으며 불평했습니다. 석지원은 태연한 척하며 수건을 집어들고 물기를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래서 동갑은 불편하다니까요. 내가 말만 하면 이렇게 민감하게 굴고. 민감하게 굴었어요? 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윤지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꾸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석지원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지원은 설거지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문수 얘기할 때마다 설거지 혼자 시킬 거예요. 알겠어요? 석지원은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문수 씨가 아니라 내가 할걸. 윤지원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석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짓고 뒷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잔치 자리. 마을 주민들을 초대한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다른 한쪽에는 간단한 노래자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까지 합세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석경태와 윤재호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석경태는 한쪽에 앉아 술잔을 비우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취임식이라는 게 원래 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것도 저희 가족이랑은 좀 안 맞는군요. 그 말을 들은 윤재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격식 운운하는 사람이 정작 초대한 마을 사람들한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잖아. 그런 태도가 더 안 맞는군요. 주변 사람들이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경태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쪽은 늘 이런 식이죠.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 챙기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학생들 앞에서 멋있는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겠지요. 윤재호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겨우 참으며 맞섰습니다. 적어도 난 내 손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지. 당신처럼 돈으로 사람들 사서 하는 척은 안 하거든. 석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윤재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석경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석경태. 이 자식이. 네가 아들까지 엮어가며 방해질하는 이유가 뭐야? 석경태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둘 사이에 한치의 거리도 없을 만큼 가까워졌고 분위기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방해질이라니요? 당신 손주가 하도 한심해서 내가 도와주려던 거였지. 그 말을 듣자마자 윤재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석경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석경태는 얼굴을 감싸며 비틀거렸고 주위 사람들은 재빨리 달려와 둘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윤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석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석지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원래 두 분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래야 잔치가 재미있어지잖아요? 윤지원은 그 말에 황당해하면서도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잔치에 또 다른 추억이 남게 된 셈이었습니다. 호숫가 노을이 지는 시간. 호수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물 위에 노을빛이 반사되어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지원과 윤지원은 호수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인데. 석지원은 눈앞의 호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참 단순했죠. 서로 좋아하고 같이 웃고. 윤지원은 미소를 지으려다 애써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단순했던 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냥 운명이 그랬던 건가? 석지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18년 전에 참 쉽고 간단하게 무너졌잖아요. 윤지원은 그 말을 듣고 석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소가 아니라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지원은 물 위에 비친 노을빛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무너진 쪽은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픈 겁니다. 윤지원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지원이 처음으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내비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지원이 고개를 돌려 윤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땐 괜찮았나요? 윤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물어요? 우린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석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 지난 일? 하지만 그들 사이에 감춰진 감정은 여전히 호수 위의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하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